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처음으로 전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송하진 후보와 나머지 후보 간 1대 4구도였습니다. 지난 4년 도정을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 바닷물이 유입돼 어린 모들이 말라 죽는 피해가 났습니다. 당국이 농수로 수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남북 교류 협력 논의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가능성 있는 남북 교류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온 전주시. 지난해 팀을 창단한 드론 축구를 북한에서 시연하는 스포츠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과 비슷한 개성 한옥마을에 전주 한옥을 옮겨 짓고 전주 비빔밥과 평양냉면이 어우러지는 남북교류 음식 축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강점인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남북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풀려야. 익산시 역시 올 가을 99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북한팀 초청을 대한체육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논의는 북미회담 취소 발표로 잠시 주춤했지만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시군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업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7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구체적인 의견을 도출해낼 방침입니다. 북한 현재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부의 승인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전라북도의 대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되살린 남북 교류의 불씨가 성공적인 북미회담 개최로 남북 사이에 막혀있던 협력과 교류가 시원스레 뚫리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지사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 후 처음 방송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벌였습니다. 새만금과 지역경제 등 현안마다 대립하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차별성 부각에 고심했습니다. 먼저 김한광 기자입니다. 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는 송하진 지사의 공약 이행 여부 비판으로 물고 물리는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새만금 사업부터 후보 사이에서는 개발 방향에 견해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국제공항까지 만들자고 하시는데 자판기 커피도 아니고 좀 평창 올림픽에서 보셨듯이 그것도 일회성이었지만 엄청난 발전을 함께 가져왔다. 다만 새만금호 수질 개선 해법으로 후보 모두 해수 유통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뚝이 막아졌고요. 규제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서 개발 계획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맞고요. 안 되면 앞서 제안해 주시는 해수유통 같은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최대 쟁점은 역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 방안, 새만금과 연계한 전기차와 수소 전지차 등의 다양한 대체산업 방안을 쏟아냈지만 세부 해법은 갈렸습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딜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군산 자동차 공장은 가동되는 게 좋겠다. 실현 가능한지를 여쭤봤고요. 예?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제시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보 정당 후보 사이에서는 정체성 논쟁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과연 온당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러고도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인지. 8대 공약,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내용은 별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성과로 조성된 교류 협력 확대. 대체적으로 환영 반응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로 만남 몇 번 했다고 해서 교류하고 무슨 여기 약속하고 거기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기상조 같고. 전북의 농업과 농민 살리기 정책으로도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인 후보들은 짧지 않은 2시간의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후보 등록 후 첫 토론회인 탓인지
출마자들의 크고 작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토론도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 제시보다는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송하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토론회의 집중 견제 대상은 단연 민주당 송하진 후보였습니다. 토론회 구도는 사실상 1대4. 각 후보의 사안별 정책 차이보다는 지난 4년 전북 도정에 과오만 부각됐습니다. 과다 요금을 주민 주머니로부터 사실 빼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나서도 전라북도가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매립토가 날려 미세먼지의 원천이 되고 물이 썩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생태 환경의 무덤 위에서 그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 후보가 내세운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 공약은 토론 내내 설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전이다,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궤변이면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 아닌가. 예, 계속적인 충고를 주시는데 정확한 개념부터 잡고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때부터 개념 잡는 데는 상당히 느리신. 첫 방송 토론회의 긴장감 탓인지 엉뚱한 답변이나 후보자 이름을 헷갈리는 실수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이광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민중당. 민중당 이광석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 방송 토론회는 정책 검증의 계기로 관심을 모았지만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 제시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공약을 반복하거나 공방에 치우쳤다는 평가였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바닷물이 농수로에 유입돼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이야기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모내기를 하던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모내기를 마친 논입니다. 뿌연 부유물 사이로 성장을 멈춘 모가 힘없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모를 키우던 밭은 소금 덩어리가 쌓여 짠내가 진동합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탓에 모내기에 쓰일 어린 모도 이렇게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여느 때처럼 농수로에서 물을 끌어다 쓴 것이 화근이라고 말합니다. 2km 떨어진 수문으로 꽤 오랜 기간 바닷물이 스며든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매일 지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바닷물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군산시는 수문주의 우수관으로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어서 군산시는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해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농어촌공사 협의해서 농용업 용수를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7곳, 확인된 면적만 축구장 넓이의 20배에 이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언제 얼마가 될지 모르는 보상만 기다린 채 기약 없이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새만금 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신공항이 항공 정책을 역행한다는 내용인데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전남 광주의 딴죽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따른 무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활로를 모색하자는 취지지만 새만금 공항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무한공항이 자리 잡아 신공항은 불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공항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중복 투자와 공항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추공항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무한공항이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북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한공항 활성화는 광주나 여수공항 간의 역할 조정이 핵심이지만 애꿎은 새만금 공항만 걸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항공 수요 조사를 통해 새만금 공항 이용객이 2055년 130여만 명에 이른다며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내륙 거점공항도 중부권은 김포와 청주, 동남권은 대구와 김해 등 권역별로 2곳씩 있어 무한만 서남권 유일의 거점공항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타 지역과의 어떤 경쟁 관계라든지 정부의 종합개발 계획에 어떤 모순이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출연기관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일단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광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발표한 것이거든요. 정치권과 도 모두 선거를 이유로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측근에게 수의 계약으로 10억 원을 쪼개기 발주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군수의 측근인 A씨 업체가 지난 3개월간 총 100여 건의 시설 공사를 2천만 원 이하 수의 계약으로 수주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수의 계약한 건은 올 들어 42건에 불과하다며 의회 승인을 받아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국가예산이 5년째 6조 원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은 1차 부처 편성 단계에서 지난해보다 6,400억 원이 늘어난 6조 2,900억 원이 반영돼 국회 단계 증감을 감안하더라도 6조 원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당 도당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민단체 전북결의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우려가 해소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일상적 만남과 협력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쟁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주시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한옥주택을 대상으로 지붕수선 전통 담장 공사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가 신축, 중축 보조금이 아닌 한옥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된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재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책을 유예하거나 보육교사 조기 퇴근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4인 기준 소득 인정액이 월 1,436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군산 월명동의 한 교회 앞 교차로에서 고등학생 22명이 탄 통학버스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18살 김모양 등 10명이 허리와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